한국에서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층간소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윗집이 시끄러워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건축 구조와 생활 방식, 시공 기술이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층간소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뉩니다. 경량 충격음은 의자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가벼운 충격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중량 충격음은 아이가 뛰거나 성인이 걸을 때 발생하는 둔탁한 충격음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중량 충격음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은 벽과 바닥을 타고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단순히 카펫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당연히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소음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바닥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제와 마감재를 시공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슬래브 두께와 완충제 성능, 시공 품질에 따라 소음 전달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동마다, 층마다 체감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래된 아파트가 오히려 조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축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아파트는 비교적 두꺼운 슬래브를 사용했고 구조 방식도 달랐습니다. 반면 최근 아파트는 층고 확보와 경제성, 설비 공간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조건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고 무조건 층간소음이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실내에서 맨발이나 양말로 생활합니다. 언뜻 보면 더 조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닥 생활 문화가 많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결국 건물 구조와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구조 전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보다 멀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음 발생 세대와 민원을 받는 세대가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건설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완충제, 이중바닥 구조, 소음 저감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성능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실에서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 입주 후 체감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시공 품질과 실제 생활 패턴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어떤 단지는 큰 문제가 없고 어떤 단지는 갈등이 심합니다. 이는 결국 사람의 생활 방식과 배려 문화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건축 기술은 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공학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도 불립니다. 결국 한국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특성, 슬래브 두께, 완충제 성능, 시공 품질, 생활 방식, 높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축인지 구축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시공 품질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윗집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기술과 도시 생활 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현대 아파트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